책상을 쾅 치기도 하고 문을 쾅 닫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에이 이러면 야 짜증 그만 내, 그만 내라고 하면서 나도 소리를 버럭 지르면 네, 됩니다. 짜증을 어린 나이 때부터 스스로 극복하는 애들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잖아 보이는 애들, 교양 있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어요. 좀 이렇게 저한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 내 짜증을 다스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배운 것입니다. 기질 있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가 났을 때 자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짜증날 때 소리 지르고 울고 하다가 좀 더 큰 아이는 막 책상을 쾅 치기도 하고 문을 쾅 닫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에이 이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죠. 이런 부정적인 행동 점점 진화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자기 짜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혹은 이렇게 해소하는 법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어요. 어디에서? 일단 가장 가까운 곳, 엄마, 아빠, 가족들 아니면 형들, 미디어, TV. 태초에는 어린아이들처럼 울고 그냥 떼쓰는 감정만 있었겠지만 초등학생쯤이 되면은 자기 짜증과 화남을 티내거나 해소하는 듯한 행동 나름 보고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짜증날 때 소리 지르고 막 아우 막 쾅쾅 치고 막 하면서 막 욕하고, 아이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교본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할 때는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았겠지만 그때 감정이 격해서 하지 말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님들, 아이들이 화가 난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그만하라 그래도 안 들은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야 짜증 그만 내, 그만 내라고 하면서 나도 소리를 버럭 지르면 네, 됩니다. 이렇게 더 크게 확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 아이들 짜증도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 감정을 멈추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화가 날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이 꼭 해줘야 하는 것, 뜻하지 않게 많은 아이들을 대하고 관찰을 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증내는 모습을 어른을 보고 배운다는 말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을 모방하고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화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많이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은 의외로 감정에 동조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어른의 감정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신났을 때 내가 신난 것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화가 났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신나는 걸 표현할 때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아싸 뭐야우, 그 무한도전의 구호를 착각한 할아버지.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화난 감정을 극복하고 절제하는 과정을 역시 모방할 수 있다는 말의 역설이겠죠. 이는 자신들도 아직 자기 자신들의 감정의 척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관조하면서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른 채 배우게 되고 스스로 조절하려고 자기도 모른 채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을 조절하는 법은 우리 어른에게도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전 사람도 마찬가지인지, 그 옛날에 그 해초 스님이 인도로 공부하러 갔을 때 목이 말랐을 때 밤에 해골에 있는 물인지 모르고 마셨는데 그렇게 달게 마셨다는 이야기, 일체유심조라는, 하여튼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뒤늦게 어른이 되어 나의 의지, 나의 마음가짐, 자질의 중요성을 깨닫고 명상이나 이너피스를 강조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며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이미 어린 시절에 짜증을 짜증으로만, 화로만 있는 그대로 표출하다 그 표출만으로 개운하지 않은 감정이 드니까 성인이 되어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것이 고차가 되기 전에
좋은 어른들의 본보기를 보고 나쁜 감정을 절제와 진정을 통해서 원래의 평정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어릴 때부터 봤더라면 그때부터 원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이것이 나의 행복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고 배웠더라면 굳이 성인이 되어서 바꾸려고 노력을 붓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매너 있고 편안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별거 없습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일단 그 화를 공감해 주세요. 아, 맞아. 아, 정말 화나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일단 아이의 짜증을 엄마가 일단 공감으로 좀 먹습니다. 일단 소리 지르는 거 멈춰봐. 그리고 숨 한번 쉬어. 심호흡 한번 해. 짜증 항덕이를 엄마가 공감으로 내가 갖고 가면은 아이가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숨 한번 더 쉬어. 그래. 이대로 화만 내면 너만 손해야. 소리 지르면 목 아프고 책상 내려치고 네 손만 아프지.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 봤어? 그럼 짜증이 약간 가신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그림 그리는 게 잘 안 됐어. 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초등학생 치고 되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기 나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해소입니다.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말하고 공감받고 또 그 해결책을 도움받으며 자기 화가 사그라짐을 경험한 아이들은 표출만이 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런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면 자기 자신에게 엄마가 했던 질문을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짜증과 화를 해소하게 됩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화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뭐 친구한테, 상대한테 화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심호흡을 한 다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질문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 화가 났어? 혹시 친구가 너를 무시한다고 오해한 거 아니야? 혹시 친구가 네 말을 듣지 못한 거 아닐까? 모르겠는 것을 확인해 보자. 실제 확인해 보면은 오해하거나 못 들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준 후 이런 질문들을 화가 난 다음 심호흡이나 속으로 3번 세기 등으로 화를 표출을 멈춘 다음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을 경험시키면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행동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 과정이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거 아세요? 지난 교육과정에 6년 동안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성숙한 어른이라면 화가 난다고 다 욕하고 화난다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화났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화를 풀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가 난 상대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거 뭐 사과라든지 이를테면 보상이라든지를 받아내면서 스스로 화를 이겨내거나 해소하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모델링해서 보여주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소리 지르지 마, 그만해 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화난 감정은 인정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스스로 극복해서 해소하게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왜 이렇게 거리감이 생길까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효과 좋은 화 다스리기 법인데 아마 자기가 직접 경험한 상황에서 배웠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것을 이제 교과서 상황에서 학습으로 배워버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학습으로만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아이들이 화가 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이 순서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화하시면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교과서 차시가 되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친구랑 서로 싸워서 화가 났을 때 이렇게 교과서대로 이 과정대로 거의 알려주고 그렇게 화를 푸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금세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해결하는 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단 기억하실 점은 딱 한 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처럼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전 상황에서 그때 도움말을 주시면서 이렇게 2-3번 정도 보여주고 잘 체득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주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또 생활과 관련 지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나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고 소리 지르거나 벽을 치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행동은 허공에다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으로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중단만 할 뿐이고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고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화는 점차 계속 풀리지 않으니 쌓여만 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아이가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할 때 어른인 우리가 잘 알려줘서 아이가 행복하게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